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신세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중심으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한편 1분기 기존 점 성장률은 16%에서 현재 22%까지 성장폭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피해 같은 경우에는 5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수적인 지금 가정을 잡아놓고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성장이 미들 싱글 라인에 불과했던 시절에는 적정 P는 8배에서 10배 정도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 수준이므로 역성장, 미들 싱글 성장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 지금 주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요거보다는 훨씬 높죠. 성장하는 속도들이.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특히나 럭셔리의 보편함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적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회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2023년도 백화점 업황이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면세점은 11월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업황 회복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3분기 보시면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신세계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거기에 또 스타컴도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보시면은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적인 풍면을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현재 좀 다시 한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낮은 주가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런 구간들에서 사실 매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까지 올라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월봉상을 좀 보신다면 좀 상황은 크게 좀 달라집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요 구간이라면 크게 밀릴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차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점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점 회복도 돼야 되므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빨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2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은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이 거의 올 매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실적 부분들 보시면 3분기 쪽 보시면 단기 순이익 좀 크게 떨어지네요. 단기 순이익 좀 떨어지고 얼마 전에도 신세계 보긴 한 것 같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ROE가 다시 한번 10%에 도달했고요. 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있는데 순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하지만 PR과 PBR은 상당히 높고 또 배당금도 3,000원 정도를 줍니다. 물론 3,000원이 주가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높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좀 본인들이 이 정도의 메리트를 느끼고 혹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다를 생각하셨을 때 합당하시다면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두산도 날아갔고 OCI도 물론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일시적인 호재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추천드렸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 제가 효성을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효성을. 배당으로 정말 좋습니다. 배당은 정말 좋고요. 6,000원 줍니다. 6,000원. PER 7배, 그다음 PBR 1배 이하입니다. 거기 ROE, 뭐 매출 이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우를 먼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우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있긴 한데요. 네, 전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요 구간쯤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일부 물량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 100만 원치를 채우려고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치를 잡으면 그 다음에 효성을 매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우와 효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당과 차익 실현까지 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치면은 20주 정도밖에 안 사는 거거든요. 사실 현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연말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4로 나누고 여기 다시 한번 20주를 하면은 예, 사실 되게 적죠. 배당금으로는 되게 적죠. 7,800원 정도. 네,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한 뭐 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올라준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로 점점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저점을 가면 갈수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금액으로 이 10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으로 7만 원짜리 효성을 산다고 한다면 14주를 살 수 있거든요. 14주. 14주가 여기는 이제 분기 배당이 아니라 연말 배당이기 때문에 약 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8만 원에 한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뭐 대략적으로는 8천 원이라고 하고요. 8천 원 정도 들어오면 여기서 무수리 다 뜬다고 하면 9만 원 정도의 연말에 네, 배당 수익이 그 다음 연도 4월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액으로 한 200만 원 정도로 9만 원 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내고 그 다음 또 그걸로 차익 실현까지 여러분들에게 내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K텔레콤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배당으로서의 매력이 넘치는 회사이죠. 실적 계산에 따른 배당금 증가와 수치하는 배당 수익으로 바탕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가 예상되고 있고 배당금은 3,600억 정도, 6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기 배당은 아니고 또 연말 배당도 아니고 분기 배당이었나요? 네, 중간 배당은 아니고 분기 배당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업외 수당인 배당 수익과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활용성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하나금융과 4천억 규모의 지분 교환으로 인해서 매년 배당 수익이 200억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금융주다 보니까 탄탄하겠죠. 네,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의 잉여 금이 생기면서 또 배당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6천억 정도에 거의 가까운 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7%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5G 이익 개선에 따라서 또 중장기적으로 또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뭐가 있겠어 사업이? 라고 하시겠지만 TOG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한 이프렌드 중심으로 해서 가상 모임, 메타버스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으로 인한 오픈 플랫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 사실은 이제 SK 스퀘어에서 발행이 되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코인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SK 스퀘어 주가도 망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SK텔레콤 주식도 상당 부분 좀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고 예정됐던 사업들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모멘텀들은 나중에 추후에 다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SK 스퀘어도 제가 추천해드려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조금만 더 존버를 하시면 수익이 또 나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또 이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내년 때부터 안정화가 되고 나면 SK 스퀘어도 상장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로 높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그 사업 때문에 이제 덜어냈던 주식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저도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티오주는 출시 1년 만에 130만 명 돌파, 전기차 구독, 배송형 구독, 가전, 가구, 렌탈 등 서비스 확장, 오픈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 GMV 같은 경우 2,60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2020년, 22년 목표인 5천억 정도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월 10만 명 수준의 가입자 순증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온라인 채널 가입 비중이 47%, 그 다음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가입 비중이 10%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72%군요. 이게 7.2%가 아니라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또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출시한 지 얼마 1년밖에 되지 않는 이 플랫폼이 그거와 이제 좀 대조되는 것들은 이제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뭐 배달 업종 혹은 뭐 그 식자재 이런
회사들이죠. 만들어 놨는데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합니다. 자, 대용량 콘텐츠 소비 증가로 트래픽 폭증이 일어났고요. CSP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SK텔레콤이고요. CSP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MSP 사업자로서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통신사가 주권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시장은 훨씬 더 SK텔레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렸다. 그래서 올해는 KT였지만 내년에는 SK텔레콤이 성장세가 완연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느낌으로. 근데 두 개 회사가 같이 내려간다면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한번 보시면 2.34%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은 아직 여전히 동일하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네, 바닥권.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1조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기관과 같이. 근데 기관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뺐던 만큼에 대해서 일부 물량을 좀 흡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배당금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네. 연 3,500원이고 분기 배당이라고 합니다. 분기 배당. 자, 분기 배당이면 여기다 4를 나누시면 되기 때문에 약 한 8,800원 정도, 8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00원 정도라면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20주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100만 원 조금 더 주고 사면 여기 이제 800원 정도 이렇게 요걸 이제 연으로 따지면 4배이기 때문에 6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아까는 삼성전자는 요 정도였죠. 여기에 20주에 곱하기 4배하면 12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갖고 있는 것 도움이 되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아까 효성도 마찬가지.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실적 부분들 보면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탄탄하게. 크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탄탄하게. 그리고 이러다가 진짜 자사주 매입까지도 쏟아져 나온다면 정말 좋은 그게 되겠죠. 혹은 자사주 처분을 한다든가. 네,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요. 하반기는 정말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종목으로 이상한 종목 하나 들어가지 마시고 배당을 튼튼하게 주는 종목 그리고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 최근에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내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배당이라도 연말에 줘야 되는데 그래야 배당주에 연말에 자금이 쏠린단 말이에요.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배당만 그냥 받으려고 외국인과 기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차익으로. 그렇다면 배당주를 차익 실현까지 내려면 미리 들어가서 배당을 먹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배당을 먹기 전에 차익 실현만 먹고 나올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월 달, 2월 달쯤에 당연히 배당락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다시 3, 4월쯤 배당금 나올 때쯤 되면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다 같이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려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과 같이 SK스퀘어가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한 번 또 올라갔던 적은 있었네요.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크게 좋지는 않고 네, 주봉, 월봉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 배당 요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당에 대한 것들도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볼트온 전략 같은 경우 아까 8월 달에 나왔었고 또 배당에 주목한다 SK 함서도 같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SK 스퀘어도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무난히 올라온다고 봅니다. 시간만 좀 주어진다면 어쨌든 코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코인과 여러 가지 메타버스로 세상이 열리는 구간들이 온다면 좀 충분히 이 정도 갭은 극복을 하고 여기를 뚫는 거가 중요할 테니까 여기선 사실 요 평단가보다는 좀 아래에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보시고 꼭 수익이 나시면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댓글로도 네, 그 칭찬글 한번 써주시면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